여러분,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 곁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단 하루, 일주일 아니면 1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8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한 남자의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일상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솔직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잔혹하고도 슬픈 보고서죠. 강민호 씨, 올해 57입니다. 30년 근속한 중견 건설회사 부장이자 28년간 단 한 번의 큰 다툼 없이 유진 씨와 가정을 꾸려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에게 집은 밖에서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튼튼하게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건 단 1초면 충분하더군요. 1년 전 그 금요일 오후 응급실에서 마주한 아내의 얼굴은 이미 우리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붕대 사이로 비친 눈빛엔 익숙함 대신 서늘한 낯설음만이 가득했죠.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뇌 손상에 의한 역행성 기억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건 인격 변화였습니다. 흔히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겠지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뇌의 전두엽이 손상된 인간은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아내는 따뜻한 밥을 짓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아내는 남편이 얼굴을 보자마자 누구냐, 경찰 불러라라며 비명을 지르는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더 비참해졌죠. 28년을 함께 산 집을 처음 보는 공간처럼 여기며 거실을 배회하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손에 들려 남편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접시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호 씨의 이마에선 피가 흘렀지만 아내의 눈동자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가버려, 이 미친놈아라는 독설뿐이었죠. 안식처였던 성은 이제 그를 향해 창을 겨누는 사지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졌고 회사 일은커녕 자신의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갔죠. 입대를 앞둔 아들 지은이마저 엄마의 변해버린 폭력성에 상처받아 도망치듯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 깨진 접시 파편들 사이로 흐르는 정막. 이제 민호 씨에게 남은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아내와 그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립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민호 씨의 성이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 기적처럼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연 이 절망의 끝에서 그를 구원하러 온 사람은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갈 악마였을까요? 지옥의 문을 두드린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시죠. 그 텅 빈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호 씨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처제 지은 씨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던 사이였죠. 평소라면 그저 안부 인사를 나누었을 텐데 지금의 민호 씨에겐 그녀의 등장이 마치 절벽 끝에서 잡은 마지막 동아줄 같았습니다. 엉망이 된 집안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은 당혹감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마주한 현실은 차원이 다른 지옥도였으니까요. 깨진 접시, 쏟아진 음식물, 무엇보다 창백하게 말라 비틀어진 형부의 얼굴을 본 순간 지은 씨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처지가 아닌 집에서 간병을 버텨내야만 하는 상황. 의사는 이미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뇌 전두엽의 손상은 회복이 어렵고 인격 변화는 평생 갈 수 있다는 통보였죠. 민호 씨는 희망 고문을 당하며 매일 아침마다 생판 남인 아내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가 들어온 첫날, 그 지옥의 풍경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치 능숙한 요리사처럼 엉망이 된 주방을 정리하고 먼지 쌓인 가구를 닦아내고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로 집안을 채웠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누군가 나를 위해 세심하게 움직여주는 기묘한 온기가 민호 씨의 얼어붙은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방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거친 욕설을 뱉어냅니다.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올 때마다 민호 씨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지은 씨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처음엔 그저 동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간병은 깊고 뜨거워졌습니다. 민호 씨가 회사에 나가야 하는 날엔 그녀가 아내를 돌보고 그가 퇴근하면 지은 씨는 마치 아내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려는 듯 그를 맞이했죠. 형부,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이 한마디가 민호 씨 이성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물론 도덕적인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내는 저기 방 안에 살아있는데 그 동생과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밤마다 TV를 보며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다니. 하지만 지옥 속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가장 따뜻한 구원을 찾게 마련입니다. 민호 씨는 점차 자신이 돌보고 있는 게 아픈 아내인지 자신을 위로해주는 처제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 성벽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처제가 심어놓은 낯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아지고 아내가 내지르는 비명소리는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죠.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금기된 감정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동거가 계속될수록 무언가 거대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위로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 좁은 거실 단둘만 남은 밤의 공기 속에서 드디어 그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두 사람의 삶이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된 걸까요? 형부,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민호 씨는 벼랑 끝에서 헛발질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공백을 뚫고 나타난 처제 지은 씨. 그녀는 단순히 간병을 도우러 온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43살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말해주듯 그녀는 차분했고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민호 씨가 28년간 아내에게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섬세한 결핍의 충족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지은 씨가 집안에 들어온 첫날 거실을 가득 채웠던 썩은 음식 냄새와 깨진 접시의 서늘함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폭력의 흔적들을 지우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밥과 국을 올려놓았죠. 민호 씨가 기억하는 결혼 생활은 늘 삭막했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즐기지 않았고 민호 씨는 항상 배달 음식이나 차가운 반찬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죠. 그런데 지금 지은 씨가 차려낸 식탁은 달랐습니다. 민호 씨가 숟가락을 들자 지은 씨는 자연스럽게 반찬을 그의 밥 위에 올려줍니다. 형부, 많이 힘들었죠?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정갈한 손끝에서 묻어나는 온기는 단순한 형제간의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민호 씨가 굶주렸던 감정이 허기를 정확히 꿰뚫고 들어오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었죠. 민호 씨는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처제의 얼굴을 훔쳐보게 됩니다. 43살이라고 믿기지 않는 단발머리, 쌍꺼풀이 짙은 눈망울,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녀의 입술 안방에는 여전히 기억을 잃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민호 씨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주는 한 여자에게 묘하게 설레기 시작한 남자일 뿐이었죠.
지은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전 이혼의 아픔을 겪고 혼자 살던 그녀에게 무너진 가정을 짊어지고 묵묵히 버텨온 형부의 모습은 묘한 연민 그 이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함께할 때마다 어깨가 닿고 손끝이 스치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맞물리는 그 좁은 공간, 이제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는 종이 한 장 차이보다 더 얇아졌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숙이 민호 씨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민호 씨는 회사에 가도 아내의 안부보다 지은 씨와의 문자 한 통에 더 가슴이 뜁니다. 아내의 병은 회복 불가능한 불치였지만 민호 씨에게는 오히려 지은 씨와 가까워질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마냥 평온할 수 있을까요? 지은 씨가 민호 씨의 집으로 들어온 그날 밤, 닫힌 안방문 너머로 아내의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보다 더 진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이 기묘한 감정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서 어떤 금기가 깨져버린 걸까요? 지은 씨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위험하게 변해갔습니다. 민호 씨가 출근할 때 현관에서 손을 흔드는 지은 씨의 미소는 마치 아내의 그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버렸죠. 퇴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저녁상을 차려놓고 자신을 기다릴 지은 씨의 단발머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민호 씨는 28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지금 처제에게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지은 씨가 특제 소스로 만든 불고기를 건네며 형부, 이거 드셔보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반찬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민호 씨의 죄책감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부부로서의 의무감은 이미 아내의 기억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건 지은 씨와 함께 공유하는 이 비정상적인 평온함 뿐이었죠. 좁은 주방은 이제 전쟁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손이 스치면 예전처럼 당황해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접촉의 온기를 가만히 음미하게 되죠. 민호 씨는 자꾸만 거울을 봅니다. 57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는 자신이 추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지은 씨라는 사실에 깊이 빠져듭니다. 지은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핑계로 집안 곳곳을 자신의 취향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아내가 아꼈던 화병을 치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따뜻한 조명을 설치했죠. 민호 씨는 그런 변화를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 조명 아래서 지은 씨의 피부가 더 하얗게 빛나고 그녀의 붉은 입술이 형부라는 단어를 뱉을 때마다 민호 씨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은 마치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짐승처럼 앓고 있고 거실에서는 형부와 처제가 부부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봅니다. 이 기이한 삼각 구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함께 TV를 보던 도중 지은 씨가 갑자기 민호 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워진 그 찰나, 민호 씨는 결심한 듯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형부와 처제라는 벽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금기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 안방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과연 눈치챘을까요? 그 문틈 사이로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직전입니다. 그날 토요일 밤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진득했습니다. 아내 유진 씨에게 미리 수면제를 먹여 재워두었기에
집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죠. 민호 씨와 지은 씨는 소파 양끝에 앉아 로맨스 영화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주인공들의 대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든 신경은 서로의 호흡과 닿을 듯 말 듯 한 무릎 사이에 미세한 거리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영화 속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끌어안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자 지은 씨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덮고 있던 담요를 슬쩍 민호 씨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형부 추우시죠? 그 짧은 물음과 함께 그녀의 어깨가 민호 씨의 팔에 닿았습니다. 민호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내와 쌓아온 거리감과는 완전히 다른 갓 피어난 불꽃처럼 뜨거운 감각이었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두근거림에 민호 씨는 고개를 돌려 지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비친 지은 씨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형부를 부르는 처제의 존경심은 없었습니다. 그곳엔 갈증과 외로움과 무엇보다 이 위험한 관계를 향한 뜨거운 욕망만이 일렁이고 있었죠. 민호 씨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지은 씨가 뿜어내는 그 매혹적인 향기 앞에서 잿더미처럼 힘없이 바스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은 씨의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은 씨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갈구했던 것은 아픈 아내의 회복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의 삶을 온기로 채워줄 새로운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소파에서 일어나 나란히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들어온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을 보상받으려는 듯 그들은 서로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방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사실을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짓밟는 금기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질 이 위험한 도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과연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밤 멀리 군부대에 있어야 할 아들 지은이가 휴가를 받아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파국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새벽 2시 집안을 감싸던 정막이 낯선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 익숙한 발자국 소리. 군대 휴가를 나온 아들 지은이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묘한 긴장감을 주고받던 민호 씨와 지은 씨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귀가라는 상상조차 못했던 변수가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금기에 성을 뒤흔들기 시작한 거죠. 아들은 어두운 거실에서 아빠와 이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찰나의 공기는 숨이 멎을 듯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와 거실에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확인했을 뿐입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는 경멸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민호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자신의 욕망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아들의 눈앞에서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짐을 챙겨 다시 부대로 돌아가겠다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가 다급히 그를 붙잡고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외침은 민호 씨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였습니다. 죄책감에 몸 둘바를 모르는 민호 씨와 그 옆에서 불안하게 서 있는 지은 씨.
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갈등은 이제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가족의 해체라는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민호 씨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분노는 타당했고 자신의 행동은 변명이 여지가 없는 불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기이하게도 민호 씨는 죄책감보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으니 오히려 솔직해질 수 있다는 뒤틀린 확신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 비난을 무릅쓰고 선택한 사랑은 과연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민호 씨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아들을 잃고 사회적 낙인을 견디며 처제와 새 삶을 시작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픈 아내 곁으로 돌아가 고통스러운 일상을 이어갈지 말이죠. 갈림길에 선 민호 씨,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 다음 법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분노는 이미 확인했고 지은 씨를 향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배우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민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법적 승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3개월 동안 법정을 오가며 의사는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환자인 아내 유진 씨는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인격 변화를 겪고 있으며 배우자를 인지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소견이었죠. 판사는 이 비극적인 기록들을 근거로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몇 줄의 판결문으로 정리되는 순간 민호 씨는 허탈함과 동시에 기이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아내 유진 씨는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민호 씨는 매달 병원비를 보내는 것으로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대신하기로 했죠. 이혼이 확정된 날 민호 씨는 망설임 없이 지은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데 처제와 재혼한다니, 도덕적 관념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한 폐륜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지은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민호 씨의 곁을 지키며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시선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갈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인척 몇 명만이 참석한 그야말로 조촐하고도 비밀스러운 예식이었죠. 결혼식장에 아들 지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엔 아들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장 파격적인 선택을 한 남자로서 당당히 세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더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선택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결국 무너져 내릴 모래성일까요? 모든 것을 잃고 시작한 이 위험한 부부. 그들이 마주한 1년 후의 모습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은 민호 씨와 지은 씨에게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가족과 지인들은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그 척박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전 아내 유진 씨가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호 씨의 마음속에 죄책감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죠.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가 평생을 바쳤던 아내가 아니라 그저 안타까운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옆에 있는 지은 씨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 지은이가 집을 찾아온 겁니다. 아들은 군복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1년 전 그날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새엄마, 잘 부탁드려요. 아들의 그 한마디는 민호 씨가 1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비난을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파괴된 줄만 알았는데 아들의 용서가 그 잔해 위로 다시금 작은 싹을 틔운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지은 씨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57의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은 민호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초음파 사진을 보며 지은 씨는 눈물을 흘렸고 민호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비극의 연장이라 하겠지만 두 사람에게 이 아이는 고통을 뚫고 쟁취해낸 새로운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민호 씨는 압니다. 누군가의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뇌 손상으로 아내가 변해버린 그 잔인한 사고 이후 그는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남들이 가지 않는 가시밭길일지라도 지금 그가 느끼는 행복은 누구에게도 빌려온 것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고 허무합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가면을 쓰고 불행을 견디는 것과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스스로의 행복을 쫓는 것, 무엇이 더 고귀한 삶일까요? 민호 씨의 선택이 정답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다시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질문이 남으셨나요? 금기를 깨고 쟁취한 이들의 사랑,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강렬하고 묵직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